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직의 일환으로 유품 정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분 많이 이렇게 준비할 것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기업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독특하게 혁신성장 코리아의 이 기업을 모셨는데요. 일단은 대표님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한테 먼저 인사 좀.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중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한국 사회 고령화되는 이런 추세에서 보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이렇게 문제였었는데요. 일단 창직이 뭔지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직은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업과는 좀 다르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업 생태계도 만들고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창업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창업은 회사를 만드는데 창직은 직업을 만든다. 네네. 이런 한데요. 그러면 이제 창직은 대부분 다 1인 기업 이런 게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는 겁니까? 처음 네네.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1인 기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네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작게 시작을 해서 확산해 나가는 방향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을 이제 모셨는데요. 일단은 김석중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키퍼스 코리아. 아까 방송 전에 키퍼스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왜 코리아가 붙었느냐 하는 것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퍼스 코리아는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품 정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은 이미 핵가족하고 그리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부동산을 정리할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업체가 산업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직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배워서 한국에 접목을 시켜서 새롭게 시작한 회사로서 2010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 2010년이라면 9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도 사실 유품 정리 이런 게 두 가지 측면.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지금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노령층을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도 핵가족화되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모든 걸 돌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있어 보면 기형적 형태로 요양원 시설이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봉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렇게 9년 전이라면 아주 획기적인데요. 네. 그때 이렇게 창업하게 생각을 하게 된 이런 계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전에 유통하고 무역 사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직원이 한 사람 사망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곤란을 좀 겪고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다가 마침 NHK에서 나오는 네네.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네.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런 사업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대표를 만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희가 일본에 직원을 또 파견을 해서 연수를 직접 하고 네네. 또 저도 한 3년 동안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서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유품에 대한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을 좀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또 상업이 창립하더라도 얼마큼 빨리 될 수 있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사실 같은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유품 정리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카타미와케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유품들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품을 나누어주는 이런 문화인데요. 네네.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는 유품 정리를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이런 업이 성행하면서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이런 일을 맨 처음 시작한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는 책을 제가 한국에 번역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한국에 소개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 책에 나오는 장면들 가운데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디어에서 되게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특수청소업체라든지 인접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나 유품 정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특수청소업에 계시는 분들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하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변질되면서 네네. 유품 정리업이 조금 변해온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품을 정리한다면 네네. 사실 가족에게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네. 그 관계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품 정리라고 하는 것은 네네. 고인의 시신을 담당하는 게 장례업이라고 한다면 장례업, 네네. 장례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상속부동산 내에 있는 상속부동산 안에 있는 가재도구라든지 소유물을 정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유언장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든지 또는 유품 가운데서 자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네네. 댁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버려야 될 것이라든지 또는 그 안쪽에 보면 안에 보면 민속문화재라든지 또는 네네.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관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 가운데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계약서라든지 또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또 그 안에 보면 소위 말해서 추억의 물품이라고 해서 네네.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은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부분들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들을 고인의 입장과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생각하면서 골라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유품정리업입니다. 네. 대부분 다 이게 유품 정리다 뭐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옛날이다. 네, 특히 이제 유교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 네. 뭐 옛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업종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도 네트워킹에 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첨단을 가는 이런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못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몰랐던 사람도 우리가 땅도 한동안 잊혀버리지 않다가 사람이 태어나면 그 땅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난다든가 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문제를 할 때에 이렇게 김 대표님이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은 일단은 유족끼리 좀 정리해라 하는 것을 권한다면요. 네. 사업성보다도 네.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품을 정리하는 기회는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유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고인과에 대한 관계는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무조건 무작정 빼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고인 간의 그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품을 정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회를 가지면서 유족과 또 고인과에 대한 관계들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네. 사소한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풀릴 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족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만약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유품 정리라는 게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나중에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히 좀 분쟁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사회적 소신, 비즈니스보다는 사회적 소신 이런 것이 이제 결부돼야 네. 이 업을 자동스럽게 이게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9년 이렇게 담당해 오면서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매 건마다 에피소드가 아닌 건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어떠한 삶이라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보면서 가슴 아픈 아프지 않는 사연들도 없고요. 네네. 또 특히나 고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합니다만 가장 또 안타까운 것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의 네. 유품을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특히나 유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유족분들이 현장 속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계시는 분들은 특히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대신해서 저희들이 가서 정리를 해주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건물 관리인이라든지 네. 또는 집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조금 뭐 말씀을 하신다든지 화를 내신다든지 하면서 저희들을 조금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해서 다음번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임대를 하는데 좀 지장을 가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멀리 주차를 해서 네네. 짐을 옮기게 한다든지 또는 마킹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의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네. 하면서 되게 협조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집 주인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를 하면서 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유품을 이렇게 고인이 돼서 유품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키포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유품을 정리하는 거 관련된 사전에 그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든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는 것 네.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일본에서는 종활이라고 해서요. 종활. 예. 네네. 슈카츠, 일본어로는 슈카츠라고 그러는데 네네. 종말 활동입니다. 네. 엔딩을 앞두고 계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네네. 자신의 장래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며 또 집은 어떻게 정리하고 상속이 되기 전에 미리 네. 자신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면서 엔딩 노트라는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아주 나누어줘서 인상적이겠네요. 네. 그런 엔딩 노트를 받아서 메모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의 노후 이후에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하면서 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에서 엔딩 노트를 맨 처음 만든 회사가 키프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네. 키프스의 이시하라 회장님께서 엔딩 노트를 맨 처음 만들면서 이 엔딩 노트가 지금은 많이 변해서 키퍼스 노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키퍼스 노트. 네. 네네. 그래서 이런 키퍼스 노트를 한국에 보급할 것을 지금 제가 지금 추진하면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키퍼스 노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쪽 분야도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와 관련된 선두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하는 것도 그것도 큰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또 이런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데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장점인 아무래도 IT라고 하는 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한 문화를 IT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해서 오히려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일본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 반해서 일본은 디지털 문화가 되게 늦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더 IT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거나 또는 뭐 이번에 일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 역수출할 수도 있는 예, 거고? 역수출할 수 있는 네네. 이런 형태로 진출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네. IT로서 주변 인접국부터 먼저 출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 분야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대거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래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래 지도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장래 지도사보다 중요하겠습니다는 지금 이렇게 유품 정리와 관련된 이런 것도 교육으로 좀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공식적인 교육.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비즈니스화 되고 네네. 우리가 스트롱 포인트에서 비즈니스가 되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관심사로 또 사업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동부산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에서 네네. 장례유품관리라는 과목을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장례지도사들도 장례지도사 되게 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네. 장례지도가 현재 단순하게 시신만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네네. 장례지도학과를 나오면 장례지도사와 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두 가지를 또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생전부터 사후까지 같이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할 수 사회복지사도 같이. 네네. 예. 그래서 생전과 사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기반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키프스 코리아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네.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면은 1인 가족에 이렇게 해서 네네.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사, 네네. 그러니까 장례 이게 뭐 지도사, 네네.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앞으로 요양보호사라든지.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네. 이렇게 컨설팅 법률가라든지. 개념으로.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무엇이는지 네네. 그런 쪽에 네네. 아주 좋은 일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좀 지원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네네. 창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부에서는 창업과 비교해서 정부의 지원이 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예, 창업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3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창업 형태 창업 과제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심지어는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창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 아예 이런 과제 자체가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직은 창업에다가 또 이런 규제를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샌드박스와도 관련되어 있고 네네네. 또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또 전파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 업무 조율을 해서 창직을 어떻게 하면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전문적인 분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지원 형태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라도 좀 풀어나가진다면 아마 4차 산업혁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들이 일자리를 또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창업 생태계는 곧 다시 산업화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아마 혁신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방송이 이렇게 해서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온 선두격에서 읽어온 게 다 혁신에 해당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혁신성장 뭔가 좀 이렇게 개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조금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일본어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혁신에서 이야기하는 혁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펼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네네. 혁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이 생명체인 동물에서 어떠한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함께 어우러서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되면서 함께 어우러서 나가면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 개인의 삶과 그리고 또 국가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 혁신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독특하게 네. 아주 본질에 대해서 혁신성장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이게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든가 네. 특별히 시청자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생각 이런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많이 어렵고 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는 반드시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결국 기회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누가 더 빨리 선착을 하는 것인가인데 이런 선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기에 너무 파묻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위기를 조금 벗어나서 자신의 삶도 한번 떨어져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사회도 조금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면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오른손만 사용을 하는데 왼손을 쓰는 순간 어색한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지금 사실 인문학적이거나 문학적인 부분들로서만 접근을 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인 IT와 관련해서 이쪽 분야로 조금 방향을 틀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더 혁신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포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기회 속에서 이 기회가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과정이 어떻게든 제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보람 있게 한다면 그것으로서 내 인생을 좀 보람 있게 잘 살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딸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짧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단독 인터뷰 30분은 굉장히 긴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마 이렇게 향후에 이렇게 자기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분야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키퍼스 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과의 오늘 30분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많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많은 개인의 삶에서 시사점을 많이 던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한국의 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만 이렇게 출세했다는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야 될 이런 것도 많이 시사점을 던져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 대표님이
마지막 시청자분과 같이 말씀했던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위기 때일수록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하는 것이 현재의 이렇게 한국 경제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항상 이런 대목에 부정적 시각을 하면은 한국 경제 더 어렵다. 근데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김 대표님의 말씀은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전후에서 사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생각해서 이 추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김석진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으시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가족과 끈끈한 연이 되면서 사실 좋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권해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